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긴 서울은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서울로 몰려서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자, 진짜 저렇게 말씀하셨을진 모르겠고 아마 여기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가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울은 일자리가 많고 그 다음에 교통도 좋고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수요가. 그러니까 서울은 불패다. 서울 불패.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행정안전부에서 따지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입니다. 자, 연간으로 봅시다. 이 서울 인구수가 여기서 14년에 조금 줄었죠? 그 다음에 15년에도 15년 더 줄었죠? 16년에 1000만 깨지고요. 그 다음에 17년에 더 줄고 18년에 더 줄고. 맞아요? 한문도 교수님이 그랬다고? 19년 20년 계속 줄어들고 있죠. 21년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늘어난다. 세대수가 정확히 가구죠. 그랬을 때 아까 괜히 내려버렸네. 보시면은 지금 세대수가 420만 세대 정도에서 지금 440만 정도 세대로 늘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즉 수요가 늘어난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실 게 가구수가 언제 많이 늘어났냐를 보시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가 요때가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도 이렇게 줄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죠. 왜 이렇게 가구수가 급격히 늘어났냐?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에는 모든 규제의 거의 정점 시기에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출구를 하나 내줬죠. 그게 뭐였어요?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20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요걸 딱 내주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자, 내가 A라는 집이에요. 여기 4인 가구인데 내가 집을 4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1가구 4주택이죠. 1가구 4주택인데 요거를 증여를 하게 된다. 증여 뭐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증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 내에 팔게 되면 추징합니다. 증여해가지고 이득 본 만큼을 추징을 해갑니다. 도로. 거기다가 증여세도 또 내야 되고 증여 5년 내에 팔게 되면은 그 양도세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짜리를 아파트를 한 12억일 때 증여로 넘겼는데 얘가 16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 기간이 5년 내다.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 8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돼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그러니까 증여는 사실 웬만하면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라는 거죠. 양도, 거래. 그래서 4인 가구 뭐 본인,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자식 둘. 그랬을 때 요거는 내가 본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요거 배우자 주고 자식. 그러면은 1가구 1주택 1인 가구짜리. 짠. 그래서 2020년에 가구수 증가가요 평소 때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결국에는 서울로 몰려서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해서 요 투자가 뭐냐? 투자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시대 차익을 누리느냐 아니면 수익을 노리느냐. 그래서 뭐 수익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 뭐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 주택 부동산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거 놀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 놀이라는 사람은 투자의 티켓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노후 대비로 좀 해놓으세요 이런 거면 몰라도요, 우리나라는 월세 수익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주택 가격 대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내가 내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걸 위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산 것을 다음에 살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매매 수요가 늘어난다. 요게 핵심이죠.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서 내 거를 사줄 매매 수요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청년 1인 가구 통계. 월세 비중을 한번 봅시다. 전년 데이터지만요. 자, 청년 1인 가구의 67.6%는 월세. 그리고 자가가 5.8%, 전세가 20.8%. 즉 67.6%가 월세, 자가 5.8%, 전세 20.8%. 자, 그럼 다시 내려서 봅시다. 월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1인 가구에서 내 집 마련 수요는 압도적으로 적다. 그리고 그래도 전세는 살아야지 내 집 마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수요 5.8%, 내 집 마련 수요 가능성이 있는 수요들이 20.8%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67.6%는 내 집 마련, 1인 가구일 때 내 집 마련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요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 1인 가구가 왜 늘어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1인 가구가 왜 늘어났을까?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죠.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요, 혼인을 안 해서 그러고요. 2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요, 출산을 안 해서 그래요. 즉,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감소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출산을 왜 안 할까요?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시간적 문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시간적 문제로는 뭐 육아 시간 부족 등등, 뭐 자녀 케어 시간 부족, 뭐 이런 거 등등이라면 경제적으로 일단은 집값, 왜냐면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원룸에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방 하나 더 있는 데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집이라고 꼭 안 하고 주거비죠. 그 다음에 또 뭐 교육비 등등. 그래서 이 영향이 크다는 소리예요. 특히 시간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크죠. 경제적 여유가 되면 한 명은 쉬어도 돼요. 근데 맞벌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인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주거비고. 그 다음에 혼인을 안 하는 이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혼인 안 하는 가장 큰 사유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비싸서 1인 가구가 늘어난. 자,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 1인 가구 증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부동산적 요소만 보자면요. 집값이 비싸서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지금 집값이 비싸서 못 사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은 1인 가구들이 얼씨구나 우리는 가구수 증가했는데 더 오른 건 살 수 있어. 지금은 못 사지만. 왜? 아, 지금 집값은 너무 싸잖아. 내가 가오가 있지. 지금 내가 5억 주고 집 사야 돼. 한 10억은 돼야 사지? 이런 상황이에요? 5억도 없어서 못 사는 거지? 5억도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5억짜리 집에 3억도 없어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서 대부분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월세 비중이 높냐?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는요, 내가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월세 살아야지? 라고 말한 거 저 67%, 67, 8% 되는 거에서 7, 8%도 안 돼요. 60% 이상이 진짜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청년층 1인 가구 어디 많이 사냐? 지옥고. 지옥고가 뭐예요? 반지하, 옥탑, 고시원. 그 중에서 뭐 옥탑은 둘째치고 고시원 같은 데는요. 고시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막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있어요? 고시원은 다 상업용 건물에 있죠. 상가 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수로 안 들어가니까 가구수 늘어나는 만큼 주택수가 안 늘어났다. 1인 가구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한다니까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요. 아, 그럼에도 인구수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가 아니라요.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인구수를 뚝 떨어뜨리게 만들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고 가구수와 공급되는 가구수와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왜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일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있죠. 일본의 사토리 세대
행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행복도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포기를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세대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이번에 크게 물린 사람들 아마 많이 포기할 겁니다. 그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일자리고 직업도 포기해요. 나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고 내가 BP에서 잘 수 있는 곳 있으면 되고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살면 돼. 나 그냥 프리토족으로 살 거야. 행복도가 올라갔대요. 그게 행복이 올라간 행복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구수 운운하면서 집값 더 올라야 된다. 얼마나 청년층 고열을 빨아먹으려고 그딴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은 집값 때문이다. 즉 집값이 떨어져서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은 적의 수요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수요로 들어오더라도 지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지금 고점 때문에 못 샀는데 다시 그 수요들이 이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